네, 안녕하세요. 경영신문 황경상입니다. 이번에는 뭐 아마 보셔서 알다시피 사실 뭐 이걸 뭐 배워서 하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쉬운 내용인데 하여튼 제가 한 번씩 다 써보고 어쨌든 그 실무에도 한번 활용해보고 했던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미 이 정도는 다 쓰고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이런 것도 되겠네 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한번 또 그 공유하는 시간이 될 것 같고요. 또 뭐 필요하시면 뭐 이런 것도 되지 않을까 뭐 이런 거 제안해 주셔도 좋고요. 뭐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중간에 근데 또 불가피하게 사실 뭐 내용을 뭐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불가피하게 코드 설명 조금 해야 되긴 하는데 뭐 어쨌든 그냥 그런 부분은 조금 최대한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시작에 앞서서 아마 보신 분들도 많을 텐데 이게 다 유튜브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보시면 되는데 이 이 8살짜리 꼬마인데 뭐 코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아직 써보진 않았는데 저기다가 이제 저도 쓰고 있는데 VS 코드라는 그 코딩하는 툴이거든요. 거기 옆에 창이 하나 새로 생기더라고요. 이렇게 거기다가 내가 뭐 하고 싶은 걸 치고 나서 이렇게 하면은 뭐라고 나오잖아요. 어플라이를 누르면 바로 반영이 돼요. 그래서 진짜 맨 화면에다가 이렇게 만들더라고요. 계속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그 AI API를 하나 땡겨 와가지고 해리포터의 어떤 그 지닌사라고 대화하는 툴을 몇 분이지 이게 40몇 분 만에 만들었다 그러던가 뭐 이건 아마 축약해 놓은 것 같고 45분 만에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마침 이것만 봤는데 또 어떤 거 보니까 트위터에 이것도 뭐 해외에서 올리신 건데 그 3JS라는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가 있는데 웹에서 3D를 제어하는 그런 라이브러리거든요. 그걸 이용해가지고 커서 IDE를 이용해서 역시 저렇게 8살짜리가 뭐 이렇게 통통 튀는 막 그런 게임을 간단한 아주 3D 게임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아직 써보진 않았는데 그 챗GPT를 아마 기반으로 하고 있고 근데 차이는 저희는 뭐 여기서 코드를 이렇게 막 작성을 하면은 그러면 갖다 붙이거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실행을 하거나 챗GPT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실행해서 결과를 보여주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실행을 막 이렇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얘는 뭐냐면 어플라이 누르면 바로 반영이 되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기존에 제가 작성한 코드를 또 읽어서 추천을 해주고 막 이런 기반이어가지고 훨씬 뛰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칭송하시는 분들이 지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한번 써봐야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Hello everyone. 하여튼 이런 정도로 기술이 계속 발전하고 있어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뭐 며칠 한 달 지나면 뭐 쓸모없는 얘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너무나 빨라가지고요 발전이. 네. 그래서 뭐 이런 얘기들 나오더라고요. 오늘 저희가 하는 작업이랑 약간 비슷한데 저희는 뭐 사실 그 저널리즘 수준에서 하는 어떤 데이터라는 게 뭐 엄청난 빅데이터를 가지고 한다든지 뭐 데이터 분석을 뭐 빡세게 들어가는 건 아니니까 이 정도는 아니지만 사실 챗GPT 기반으로 하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데이터 분석이 굉장히 늘어나면서 한때 벌써 1년, 2, 3년 됐나요? 데이터 사이언스가 각광받는 뭐 직종이고 뭐 저쪽 했는데 벌써 미국에서는 이 일자리가 벌써 줄어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로 빠르게 발전하는 것 같다 싶어서 한번 그냥 시작하기 전에 간단하게 이제 맛보기로 한번 보여드리려고 집어넣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할 거는 그 챗GPT의 이제 4.0부터 아마 들어간 기능인 것 같은데 그 어드밴스드 데이터 애널리시스라고 해가지고 이제 파일을 올리면 자기가 분석을 해가지고 자기가 알아서 코드를 막 쓴 다음에 결과를 내주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코드 인터프리터라고 불렸었는데 거기 이제 지금 이름이 이렇게 바뀌었고요. 이런 작업을 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아마 샘플 파일 같은 거 제가 한번 드렸는데 그걸로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파일은 뭐냐면 그 사실 데이터 애널리시스에서 설명드리면 파일도 있고 뭐 이미지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올리면은
내부적으로 얘가 코딩을 막 해가지고 작업을 해서 돌려줍니다. 그래서 뭐 코드 작성도 되고 시각화도 되고 뭐 여러 가지 등등 뭐 OCR도 되고 뭐 등등 뭐 여러 가지 됩니다. 뭐 이걸 토대로 또 이미지 생성, 내가 올려준 이미지를 가지고 뭐 사이트를 만들어줘 이러면 사이트도 만들어주고요. 뭐 하여튼 뭐 무궁무진하게 되는 건데 저희가 오늘 해볼 거는 엑셀 파일 중심으로 할 건데 어쨌든 요거는 무료 버전에서는 안 되고요. 대신 유료 버전은 되긴 하는데 올리는 파일의 크기가 제한이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콜앱도 왜 쓰다 보면 저거 뚝뚝 끊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이것도 계속 하게 만들어 놓으면 자기 감당이 안 되니까 이제 이렇게 뭐 열어서 작업하다가 어디 가서 한 뭐 1, 20분 있다 들어가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그 맥락을 잃어버려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약간 단점이 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어떤 그 데이터를 살펴보고 시각화하는 데는 굉장히 유용한 도구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뭐 써보면서 굉장히 계속 놀라고 있고요. 네. 이건 제가 뭐 자랑하려고 한 게 아니고 제가 쓴 칼럼인데 이거를 쓸 때 저걸 좀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치 자금을 저희가 지금 오마이뉴스랑 뉴스타파랑 같이 국회의원 정치자금 지출 내역을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 오마이뉴스의 이종호 선배가 아마 10년 정도 작업을 하셨어요. 계속 작업을 해오셨고 그리고 이제 저희는 이제 2022년이요. 그때부터 저희 같이 하고 있는데 오늘 쓸 자료는 이 자료입니다. 뭐 공개된 자료예요. 2023 KAPF라 그래서 2023년도 지출 내역 갖고 한번 해볼 거거든요. 제가 아마 파일을 나눠드렸을 거예요. 아마. 그걸 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하고요. 여기에는 뭐 열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한번 열어볼까요? 네, 열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뭐 의원명 있고 그 다음에 뭐 여기 뭐 지역구 있고 뭐 이게 언제 지출했는지 내역이 뭔지 그 다음에 얼마 썼는지 그 다음에 이거 어디다 썼는지 그 다음에 분류는 아마 이제 오마이뉴스 이종호 선배가 약간 머신러닝 이런 거 통해 가지고 대충 요 내역은 여길 거다 해서 한 10여 개 분류 기준이 있고 또 세부 항목이 그 안에 또 조금씩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사무실이라는 항목의 대분류에 임대료 및 관리비라는 분류 그 아까 말씀드렸던 GitHub 들어가시면 다 있거든요, 분류가. 그래서 제가 링크는 다 달아놨으니까 한번 들어가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그걸로 분류를 해놓은 거예요. 아마 요게 제일 아마 많이 쓰이는 카테고리일 거고 네, 그럴 겁니다. 이렇게 생긴 파일입니다. 요게 지금 셀이 12만 셀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좀 만만치 않은 규모이긴 합니다. 예를 들면은 이게 한 300명 넘거든요. 왜냐면 중간에 사퇴하고 다시 뭐 들어가고 이런 의원들이 있어가지고 300명이 막 그 몇십 페이지씩 쓴 거를 다 이렇게 이거를 OCR 돌려가지고 하나씩 확인해가지고 이게 다 이미지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확인해서 다 집어넣은 거기 때문에 이게 조금 분량은 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한번 그러면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그 챗GPT를 열어가지고요. 네. 챗GPT를 열어서 파일을 그냥 끌어놓고요. 밑에다가 이제 이걸 조금 지원하면 글씨 잘 안 보이신다고 조금 키워볼게요. 이렇게 하니까 좀 커지긴 하던데 이렇게 조금 편편하시던데 약간 켜놓겠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거기 제가 드린 것처럼 뭐 이제 뭐 처음 넣는 거니까 한번 얘 보고 특징을 한번 얘기해 달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시간상 좀 안 될 것 같아서 여기다 복사를 해놨는데 이렇게 뭐 정당별 그 지출 경향을 한번 분석하려고 한다. 그래서 뭐 여러 많은 당이 있지만 뭐 세 개 당 이제 제가 그 칼럼 쓸 때 세 개 당을 비교를 했거든요. 그래서 세 개 당의 지출 특징을 알려줘라고 해서 이렇게 쳤습니다. 이게 이 파일 잘 못 읽을 때는 시트를 지정해 주면 되거든요. 이 시트가 지금 이 안에 보면은 뒤에도 계속 나오지만 지금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 저희가 보는 건 그 데이터 시트이기 때문에 데이터 시트를 보고 얘기를 해달라고 이제 찍어서 얘기를 하면 걔가 이제 그거를 이렇게 보게 됩니다. 잘 안 되시면 뭐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이렇게 치면은 사실은 뭐, 예, 나오네요. 뭐, 시트를 제가 5개를 다 지금 때려 박으니까 얘가 지금, 뭐 5개 다 봐야 되나? 지금 이렇게 당황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래서 프롬프트 쓸 때 좀 잘못 쓴 거죠. 그러니까 데이터 시트를 뒤에는 제가 시트 다 지정을 해놨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지정을 안 해서 그런 거고. 네. 이 할 때마다 아시겠지만 할 때마다 이게 결과가 다르게 나와서 어떤 때는 데이터 시트를 정상적으로 읽고 뭐 정의당 뭐 얘네들은 뭐 국민의힘 뭐 어떠고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그럼 저희가 하려는 게 이 칼럼에서 뭐 정당별로 뭐 어떤 그 분류로 많이 썼는지 이런 거 비교해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뭐 이것도 사실은 뭐 엑셀을 쓰면은 간단한 거긴 합니다. 간단한 거긴 한데 또 엑셀 다루기가 뭐 어렵시거나 이럴 때는 그냥 한번 그냥 일별해 본다라는 취지로 이렇게 쳐보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얘가 얘기를 하는데 그냥 홍보 지출이 가장 많은 상위 의원 5명을 알려줘라고 한번 쳐보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합산이 우르륵 해서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사실 이게 지금 결과가 틀렸거든요. 근데 왜 틀렸는지를 이제 아까 나중에 이제 이 코드를 보면서 한번 리뷰를 할 텐데 여기에 보면 이제 코드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네. 이게 어떻게 자기가 분석을 했는지가 다 들어가 있거든요. 네. 제가 사실은 여기다 정답을 넣어놨거든요. 그 엑셀 파일에 5번째 시트 보시면 분석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거기를 클릭해 보시면 엑셀을 이용해서 계산을 한번 다 해놨습니다. 혹시나 이게 틀렸나 맞았나 그걸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한번 해놨거든요. 이게 왜 틀릴 수가 있냐면은 여기에 그냥 제가 홍보라고만 했잖아요. 그러면 얘가 어떤 때는 보면은 자기가 홍보 관련 키워드를 막 뽑는 거예요. 뭐 홍보 무슨 선수 이런 식으로 뽑아가지고 그게 이제 이 코드에 보시면은 얘가 들어있는 애들을 다 뽑아줘라고 지금 설명을 한 거거든요. 이 분류에 그러니까 홍보 뭐 이런 거 들어있는 애를 다 뽑아줬는데 얘는 지금 잘 뽑은 것 같긴 하네요. 근데 이제 이게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게 사실은 홍보하고 언더바입니다. 그래서 홍보랑 언더바가 있는 것을 해줘라고 하면은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홍보에 언더바가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아무래도 이게 대화식이긴 하지만 어쨌든 얘는 기계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떤 그런 지정을 아까 시트를 제가 지정을 안 해줘 얘가 보고 때린 것처럼 이제 사람처럼 이제 그 프롬프트 강의에서도 이제 느끼셨겠지만 그 도깨비 방망이는 아닙니다. 그래서 아주 가이드라인을 잘 줘야지 거기에 맞춰서 대답을 내놓는 친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두루뭉술하게 얘기하면 두루뭉술한 답밖에 안 나오고 정확하게 지정을 해줘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계산이 잘 된 것 같아요. 제가 했을 때 이렇게 나니까 틀렸거든요. 그래서 이거 틀린 차이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계산이 잘 된 것 같습니다. 네. 잘 됐네요. 이번에는 잘 됐네요. 근데 어떤 때는 보니까 그냥 홍보 지출이라고 하니까 어떻게 나왔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홍보 관련된 단어를 여러 개 자기가 막 지어낸 거예요. 뭐 홍보, 뭐 현수막, 뭐 명함 이렇게 막 지어내가지고 근데 분류에 현수막은 있지만 뭐 그런 명함 이렇게까지 들어가 있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얘가 자기 생각해 보니까 홍보 비용이라면 뭐 이런 거 맞지 않을까 이래서 막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조금 놀라기도 했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 5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 사실 엑셀 피벗 테이블을 돌리면 이제 금방 나오는 거긴 한데 이제 그래도 이게 좀 시간이 걸리잖아요. 뭐 10만 셀 이렇게 돌려가지고 또 모르면 못 하는 거고. 근데 이제 이런 챗GPT를 이용해가지고 금방금방 이렇게 한 번씩 자료를 이별해 볼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편리한 기능인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조금 더 이제 계속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원래 하려고 했던 게 저희가 아까 제가 이제 보여드렸던 칼럼 내용이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어떤 거냐면 이제 간담회로 얼마나 이제 사람들이 그러니까 간담회라는 게 뭐 먹고 마시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국회의원의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사람들 만나서 의견 청취하고 뭐 정책 개발하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얼마나 많이 했는지를 한번 보려고 간담회 지금 분류가 두 개가 있어요. 간담회 다과, 간담회 식대. 그래서 요거를 합계를 구한 다음에 이제 일단 1번은 의원수가 이렇게 나눠줘야 되겠죠. 여기 이제 의원수가 300명이 아닌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중간에 사퇴한 사람도 자기 사퇴한 시점까지를 이렇게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새로 뭐 들어온 사람도 있고 뭐 나간 사람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래서 이제 합계가 안 맞을 수는 있지만 어쨌든 거기에 기록된 어떤 그 의원수를 구해야 되고, 그래서 식대를 다 해가지고 당별로 나온 다음에 나누기 의원수 하면 나오는 거겠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한번 그 순서대로 이렇게 구해달라라고 해서 한 거고요. 뭐 물론 이렇게 구한 다음 막 이렇게 붙여서 써도 되는데, 그래도 말씀드렸듯이 얘가 단계별로 탁탁 끊어주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서 일단 1번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2번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네, 요것도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네. 네, 먼저 이제 의원 수를 이렇게 구한 거를 보실 수가 있죠. 네, 자기가 구했습니다. 의원 수를. 그 다음에 총 지출을 이렇게 한 다음에 나누기를 잘 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죠. 네. 자, 실제 1회당을 실제 한번 만나볼까요? 맞죠? 712-325-4003 이렇게 맞죠? 계산이 잘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정당별로 의원 1인당 얼마나 썼는지도 이제 구했으니까, 그러면은 회당 얼마나 썼는지, 그 다음에 그럼 그 지출 횟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얘네들 간담회를 진행한 횟수. 그럼 의원별로 몇 회나 과연 진행을 했는지, 그리고 그 1회당 또 얼마를 간담회 비용에 썼는지, 뭐 이런 것까지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회당 뭐 간담회 비용을 얼마나 썼고 또 얼마나 많이 사람을 만났고 이런 걸 이제 알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해본 겁니다. 일단 지출 횟수를 구했죠. 4,000 몇 번 건을 이렇게 간담회를 진행을 했답니다. 네. 근데 이걸로 볼 수는 없겠죠. 이제 의원 수가 다르니까요. 그래서 의원 수를 나눠봤더니 4,450회, 그 다음에 39회 지출했고 16만 원을 썼습니다. 근데 이 더불어민주당은 1인당 27회를 했고 13만 원을 썼습니다. 근데 정의당은 이제 64회를 했죠. 그 다음에 8만 원 썼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느낌인지 이제 느낌이 오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정의당을 뭐 이 수치로 막 옹호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이제 제가 그때 이제 칼럼에서 썼던 거는 이제 정의당의 어떤 지출 내역을 실제로 이렇게 주르륵 들여다 보니까 현장에 가서 어떤 현장에 이제 어떤 이런 힘든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막 만나고 다니면서 그런 지출 내역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아마 이 지출 내역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통은 뭐 사무실 비용, 뭐 의정 문자 보내는 거, 뭐 의정 보고서 보내는 거, 뭐 이런 거밖에 없거든요. 지출이 거의. 뭐 가구 사고 막 이런 건데, 물론 뭐 정의당에도 있습니다. 뭐 인테리어도 하고 뭐 커피 머신도 사고 하지만 이제 그 지출 내역을 좀 이렇게 막 보면서 제가 생각을 한 거예요. 아, 그러면은 그럼 얘네들은 뭐 1인당 얼마나 쓰고 얼마나 사람들 많이 만난 거지? 라는 의문이 들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구해봤더니 실제로도 이렇게 사람들을 훨씬 그 의원 1인당 간담회를 훨씬 많이 열었고, 그러니까 싸게 먹으면서 많이 만난 거죠, 사람들을. 네, 그런 분석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진행을 해본 거고요. 사실 이게 진짜로 잘 정확하게 했나 보면 거의 이거랑 비교해 보면은 여기 있거든요. 거의 다 맞게 잘 나옵니다. 그래서 가끔 근데 이게 뭐 실수를 할 때가 있는데, 네. 그래서 실수 때문에 뒤에 이제 코드를 조금 저희가 들여다봐야 되는 그런 게 있긴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요거를 가지고 표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표로 만들어 달라고 그러면 표로도 만들어 줍니다. 네. 근데 뒤에 이제
막 소수점 막 7, 8점까지 막 뿌리거든요. 그래서 너무 좀 지저분하니까 그냥 소수는 반올림을 해가지고 첫째 자리만 나타내줘 이렇게 한 겁니다. 네. 네, 표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잘 만들어 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네. 네. 뭐 이름이 사실 약간 이상하게 들어갔는데 뭐 이름 고쳐줘 그러면 됩니다. 당 Y는 뭐 당으로 고쳐줘 뭐 이렇게 하면은 다 고쳐줍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표까지 만들었으니까 이제 이 그림을 한번 그려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표보다는 그림이 이제 잘 나오는데, 근데 이제 이 아쉽게도 챗GPT의 문제가 아니라 저희가 이제 파이썬으로 차트를 그리면 한글이 깨져서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파이썬에서 이게 차트를 그려내는 라이브러리가 한글을 지원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냥 저희가 쓸 때는 뭐 이것저것 뭐 글꼴 설치해서 쓰면 되는데 이제 챗GPT에서도 좀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나오게 하는 방법을 제가 찾아보니까 이런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샘플 파일을 보시면 제가 할게요. 이 샘플 파일을 보시면 여기에 뭐 코리안 나이즈 뭐 이렇게 된 게 있을 겁니다. 잘 안 보이시나요? 파일 제목 제일 긴 게 하나 있거든요. 코리안 나이즈 맵플롯립이라는 네, 그게 하나 있는데 요게 이제 한글 나오게 하는 라이브러리입니다. 그래서 얘를 여기다가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 집어넣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시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얘가 설치를 해가지고 자기가 줍니다. 네. 이 맵플롯립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파이썬에서 차트 그려주는 라이브러리예요. 그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라이브러리라는 거는 그 파이썬의 이제 기존의 어떤 그 뭐라 그러나 해자들이라 그러나 원자들이라 그러나 그런 분들이 막 이렇게 차트 그리는 거 뭐 하는 거 이런 걸 막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이 쓸 수 있게 공유를 한 겁니다. 뒤에 저희가 할 뭐 펜더스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을 이제 그 모두 프로그램들을 모아놓은 거고요. 그 프로그램에서 필요한 것만 그 함수 모듈 이런 것들이 막 모여 있거든요. 그럼 그 중에서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뽑아서 쓸 수 있게 한 겁니다. 네. 이것도 어떤 한국 분이 만드신 거겠죠. 제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고마운 분이죠. 잘 안 되면 꼭 새로 고침. 잠시만. 네. 대부분 잘 안 되면 새로 고침 한 두세 번 하면은 올바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네. 이제 한글이 제대로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죠. 네. 그래서 한글을 이제 나오게 한 다음에 이제 한번 그 차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할 건데, 한번 써보시겠어요? 이 프롬프트가 있긴 한데, 그냥 하는 것보다는 이제 여태까지 주르륵 이렇게 한번 그냥 있는 대로 쳐보셨잖아요. 근데 뭐, 그냥 치면 됩니다. 뭐, 막대 그래프로 그려줘.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막대 그래프로 그려줘. 한번 쳐보시고 잘 되시는지 한번 보시고, 제가 친 거랑 한번 비교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는 이렇게 치려고 합니다. 왜 자꾸 이렇게 정당을 다시 한번 얘기하고 하니까 이 정당을 얘기를 안 하니까 모든 정당을 다시 다 그리고 있더라고요, 얘가. 그래서 자꾸 이렇게 반복해서 알려줘야 되더라고요. 알려줘야지 거기 한정해서 이렇게 그려주는 그런 게 조금 뭐 있었는데 뭐 자기가 맥락은 파악은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그런 부분이 있어서 계속 세 개만 해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색깔도 한번 그냥 한번 해봤습니다. 잘 되는지. 근데 잘 되더라고요. 색깔을 어디서 가져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서 제가 정당을 뭐 색깔을 이렇게 지정해줘야 되나 했더니 자기가 알아서 웹에서 가져와가지고 이렇게 꽂더라고요. 색깔. 네. 자기 색깔 찾아왔죠. 어디서. 예. 네. 아마 잘 되시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예. 특별히 문제는 없으실 거예요. 잘 되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 다운로드 버튼이 있거든요. 다운로드도 됩니다. 예, 이 그림이 다운로드도 되고요. 네.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 저희가 하려고 했던 게 있었죠. 이제 간담회랑 이런 거 다 했고, 그 다음에 말미엔 제가 이거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홍보 얘기를 막 했었잖아요. 근데 그럼 홍보는 또 중요한 역할이긴 하지만 중요한 일이죠. 예를 들면 국회의원 잘 하는 일을 알리고 또 국민들 지역구와 소통하고 되게 중요한 일을 하는데, 그럼 과연 이제 국회의원 본령이라고 할 수 있는 정책 관련해서는 얼마나 지출했을까라는 걸 한번 해본 거죠. 그래서 해봤더니 이제 이렇게 나왔는데, 한번 여러분 여기까지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일단 그래프를 그리려면 이제 아까 저희가 계산을 쭉 했잖아요. 계산부터 시켜야겠죠. 그래서 계산을 이제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계산을 어떻게 시키려고 하냐면 이렇게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정당을 계속 쳐주고 있죠. 이걸 안 쳐주니까 얘가 계속 모든 정당을 불러가지고, 그럼 이번에는 이제 홍보와 이제 정책 비용을 비교하려고 하는데, 제가 거기서 썼을 때 비교한 거는 이제 문자 메시지랑 의정 보고를 비교를 했는데 너무 복잡하니까 일단 문자만 한번 해봤습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홍보 언더바 문자라는 거는 이제 문자 메시지 발송 비용이거든요. 근데 아마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문자 메시지 비용은 무지하게 많이 씁니다. 수천만 원씩 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문자 메시지를 비교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한 번에 수천만 원이 쓰기 때문에 이 비용이 과연 얼마나 쓰는지. 그러니까 사실 이게 뭐 중요하긴 하지만 저도 막 문자 엄청 많이 받는데 별로 좀 쓰잘데기 없어 보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문자 메시지는 얼마 쓰는지. 그리고 이제 사실 정책 비용이라는 것도 국회의원들이 어떤 정책 관련해서 하는 비용들은 사무처에서 다 보전해 주긴 합니다. 보전해 주긴 하지만 그 보전해 주는 것대로 쓰면서 또 자기 정치 자금으로 또 정책을 또 쓴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엄청난 게 열정이 있는 거죠, 이런 의원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요거는 더 적극적으로 지출한 거. 그 다음에 문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할 때 제 기준으로 쓸데없는 거다 생각하고 이제 한번 해본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구해보면, 뭐 이걸 구하고 난 다음에는 그냥 똑같이 그래프 그려줘 하면 아마 그려줄 텐데, 그래프가 똑바로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계속 조정을 하면 됩니다. 네, 이렇게 계산이 된 걸 확인하실 수 있죠. 네. 홍보 문자 정책 비용, 홍보 문자 정책 비용 이런 식으로 다 계산했고요. 간단하게 보면은 정책 비용은 0.38에 0.34인데 정의당은 10회를 지출한 걸 아실 수 있죠. 그리고 600만 원 썼는데 여기는 30만 원, 20만 원. 그 다음에 여기는 문자 비용을 1000만 원 썼죠. 1인당. 그 다음에 여기 1200만 원 쓰고. 문자를 왜 출력을 안 했는지 알 수가 없으나 어쨌든 네, 여기는 계산이 돼 있죠. 네, 홍보 문자가 1,300만 원. 뭐 꽤, 아니다. 1인당 230. 아니다. 이게 1,300만 원 썼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네. 그러면 요걸 가지고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한번 쳐봤습니다. 잘 될까요? 처음엔 잘 안 되더라고요. 그냥 간단하게 쳤을 때는. 어쨌든 잘 될 수도 있습니다. 한 번에 되네. 제가 아마 한 거를 얘가 학습을 한 것 같아요. 원래는 어떻게 나왔냐면 그래프가 이렇게 막 겹치고 막 이랬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뒤에도 제가 다시 알려드리겠지만 막 그냥 알려드릴 것도 없습니다. 사실은 그냥 이렇게 다시 그려줘 하면은 또 다시 그려줍니다. 네. 정말 그냥 계속 뭐 제목이 너무 작다. 그럼 제목 좀 더 키워줘. 그리고 여기 막대 그래프가 이렇게 겹쳐 있으면 막대 그래프가 겹치지 않게 해주고, 그 다음에 뭐 범례는 어떻게 만들어주고 하면은 알아서 다 만들어줍니다. 네. 근데 이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이게 참 뭐 안타까운 일인데, 그냥 기사에 써도 될까? 이런 고민이 드는 거예요. 이거 계산 잘해줬는데? 그냥 기사 쓸까? 챗GPT가 계산해준 결과에 따르면 이렇게 쓸까요? 좀 어려운 문제예요, 사실은. 근데 그냥 쓰면 안 됩니다, 사실. 그래서 이게 챗GPT하고 그게 문제가 항상 계산을 잘못할 수가 있거든요. 거의 제가 보니까 제가 할 때 한 열에 9, 열에 9.5에는 거의 정확해요. 제가 계속 써보니까. 근데 가끔 이상한 결과를 막 내놓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실 뭐 100번 기사 잘 써도 한 번 못 쓰면은 그냥 못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뭐 쓰지 말라는 얘기냐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근데 한번 이제 어떤 복잡한 엑셀 자료나 이런 것들을 사실 엑셀을 잘 다루시지 못하거나 엑셀 잘 다루시더라도 빨리 이거 한번 주로 한번 보고 싶다. 특징이 뭔지.
이럴 때는 그냥 그 피벗 테이프 돌리고 뭐 필터 걸고 뭐 이러려면 그것도 귀찮잖아요. 그리고 저 12만 셀은 사실 여러분 컴퓨터가 괜찮으신지 모르겠는데 제 컴퓨터에서는 지금 오래됐거든요. 7년 됐는데 뭐 뻑뻑뻑 됩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얘는 뭐 계산해 주잖아요.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장점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최종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간단하게 이 내부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코드를 사실 속속들이 모르더라도 아까 보셨듯이 아 얘가 이런 실수를 했네 라는 거를 이제 대략적으로 보셔야 할 것 같아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번 100% 모르시더라도 예를 들면 모르면 뒤에도 나오지만 그냥 이거 긁어가지고 챗GPT한테 이 코드가 뭔지 설명해줘 이러면 얘가 설명을 해줍니다. 사실. 네, 그래서 요런 한번 과정을 거치셔야 된다라는 생각에서 한번 해봤고요. 사실 그 펜더스라는 거를 이제 엄청나게 많이 씁니다. 이건 그냥 뭐 사실 파이썬에 뭐 하여튼 알파 오메가라 했나? 뭐 그냥 뭐 머신러닝 이런 거 할 때도 많이 쓰고 뭐 자료를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그냥 엑셀 파일을 그냥 코드로 다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엑셀만 다루는 건 아닌데 어쨌든 이런 스프레드시트 형식의 어떤 이런 가로 세로 이렇게 돼 있는 그냥 이 열과 행으로 돼 있는 그런 자료 구조를 손쉽게 다룰 수 있도록 만든 그 라이브러리입니다. 그래서 그 콜앱을 한번 열어보시겠어요? 네, 이제 완료가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네. 그래서 이제 이게 불러와졌으면 한번 데이터를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볼까요? 여기 잘 들어왔는지. 그래서 헤드는 뭐냐면 앞에 오행만 한번 출력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점이 들어가 있죠. 점이 들어가 있죠. 이게 KPF는 뭐냐면 이 지금 KPF는 뭐냐면 PD에 여기 엑셀을 불러와가지고 이 펜더스가 엑셀 파일이에요. 근데 이름만 이제 자기네들은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부르거든요. 그거를 이렇게 열과 행으로 된 어떤 그 자료 구조를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하는데 엑셀을 불러와가지고 데이터 프레임을 만든 다음에 KPF에 집어넣은 겁니다. 그럼 이 KPF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일단 데이터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어떤 쓸 수 있는 거기 또 함수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자료 구조를 볼 수 있는 그런 함수들이 여기 다 내장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중에 한 5개를 봅시다 라고 이제 하는 거죠. 헤드를 치시면 네, 5개가 그 엑셀처럼 그대로 나오죠. 네,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잘 들어간 거죠. 그러면 네. 네. 그 다음에 이 쉐이프는 뭔데? 이 차이가 아까 그 차이입니다. 예를 들면 여기는 지금 괄호가 들어가 있죠. 근데 얘는 괄호가 없어요. 그러니까 괄호가 들어가 있는 거는 뭐냐면 함수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인수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보신 그 믹서기 생각나시나요? 믹서기에는 과일을 집어넣고 갈아야 되죠. 그런 거고, 그 다음에 뭐 얘는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제 어떤 값을 넣을 수가 있는 겁니다. 실제로 헤드에다가 뭐 숫자를 넣으면은 열행 출력하고 싶으면 10 넣으면 10행이 출력됩니다. 이런 식의 어떤 기능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쉐이프는 그냥 값이에요. 값, 속성값. 그렇기 때문에 자에는 이제 인수가 없습니다. 그냥 쉐이프라는 건 뭐냐면 얘가 칼럼이 11개 있고, 그러니까 열이 11개 있고, 행은 122,651행이 있다라는 그 값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예를 들면은, 설명이 이런 건데, 어떤 캐릭터가 있으면 캐릭터의 어떤 기능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칼로 베는 거, 그다음에 마법 쓰는 거, 이런 거는 이제 예를 들면 하나 함수라고 할 수 있고, 능력치 있잖아요. 공격력, 방어력, 뭐 이런 거는 이제 어떤 속성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쉐이프도 한번 쳐보실까요? 어떻게 나오는지.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봤을 때는 이제 그러면은 엑셀에 보면 이렇게 한 10씩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한 11개만 선택을 해가지고 합계를 어떻게 내지? 아까 걔가 뭐 합계 내는 거 보셨죠? 뭐 예를 들면 뭐 지출 전체 합계는 얼마입니다. 이러면서 뭐 합계 냈잖아요. 얘
저기 뭐냐 챗GPT가 그럼 우리도 합계를 낼 수가 있겠죠. 이 열을 집어가지고. 그래서 이 KAPF라는 거는 이제 모든 어떤 열과 행이 다 담겨 있는 거고, 이 중에 이제 지출 금액이라는 게 아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엑셀 파일 맨 위에 보면 이제 칼럼 이름이 있잖아요. 뭐 분류, 뭐 연번, 의연명, 그런 그게 이제 칼럼명인 겁니다. 이 열명, 열의 이름, 뭐 칼럼명이라고 해도 되고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이 대괄호로 치고 그다음에 따옴표, 뭐 따옴표는 뭐 겹다음표 상관없습니다. 똑같이만 쓰면 됩니다. 지출 금액이라고 치시고 이렇게 하면은 요 열만 선택이 됩니다. 그거를 이제 이거는 썸은 그 합계를 낸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여기 밑에 잘 기억 안 나실 것 같아서 요 밑에 요 경계선까지 와서 이렇게 하면은 코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코드를 하면 새롭게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추가를 계속 할 수 있고 이렇게. 네. 일단 지출 금액이라고 치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실까요? 네. 요 금액만 주르륵 나오는 거죠. 이렇게 다 출력할 수 없으니까 이제 중간에는 점점점하고 금액만 쭉 나오는 거. 요것만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면 얘를 이제 합계를 내는 거죠. 네, 합계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렌은 뭐냐면 랭스겠죠. 이게 개수를 세는 겁니다. 예, 전체 개수를. 전체 개수를 센다는 건 행의 개수를 세는 거겠죠. 아까 보면 12만 얼마 뭐 그걸 세는 거겠죠. 그걸 센 다음에 지출 금액랑 나누면 어떻게 될까요? 일회당 평균 금액이 나오겠죠. 평균이 나오겠죠. 그래서 평균을 구하려면 이렇게 구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한 겁니다. 시간 관계상 요거는 그냥 한번 보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혹시나 다른 시트를 불러오고 싶다. 예를 들면 여기 밑에 많은 시트들이 있잖아요. 데이터도 있고 뭐 등등등등 있는데, 그러면 이제 시트 이름을 여기다가 지정해 주거나 아니면 순서를 지정해 주면 됩니다. 예를 들면 근데 이 순서는 0부터 시작합니다. 뭐 프로그램 혹시 해보신 분도 알겠지만 모든 프로그래밍의 배열은 0번부터입니다. 0, 1, 2, 3, 4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3이라고 쳤잖아요. 3이라고 쳤더니 조개 나온 겁니다. 3은 뭔지 한번 볼까요? 얘가 0번이죠. 0, 1, 2, 3입니다. 그러니까 의원만 따로 정렬을 해놓은 이 시트입니다. 네, 요게 출력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네. 요거는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이게 오늘 요걸로 이렇게 한번 맛보기를 보여드린 거는 요걸 하기 위해서인데, 어떻게 했는지 한번 뜯어봐야 되거든요. 아까 저희가 막 했던 거를 한번 뜯어보려면 어떻게 하냐면, 얘가 이렇게 결과를 막 출력하고 난 다음에 밑에 보시면 요 표시가 있습니다. 요 표시가. 요걸 눌러보시면 아까 제가 한번 잠깐 보여드렸죠. 이거 누르면은 코드가 보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계산했던 걸 한번 쭉 올려볼까요? 맨 처음으로 한번 가볼까요? 여기도 코드가 있죠. 이런 식으로. 네. 똑같이 했죠. 얘도. 보니까. 리드 엑셀 해가지고 데이터 부분을 불러오고, 그 다음에 저희가 했던 게 이제 대충 요거를 이제 보시고 나니까 이 코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약간 이해하실 수 있는, 100% 오늘 몇십 분 보시고 이거를 막 100% 이해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이게 무슨 내용이구나. 여기 헤드 보이죠? 헤드를 누르니까 헤드를 출력하니까 5개 출력되더라. 상위 오행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실 수 있다는 취지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탑 홍보 지출 5명 어떻게 구했을까요? 이렇게 보니까 아까 보여드렸듯이 이렇게 구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요게 이제 이게 나올 때마다 조금씩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미리 준비한 걸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때 나올 때마다 코드를 다 그려서 준비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 코드를 뜯어보면은 굉장히 뭐 이렇게 막 지저분하게 돼 있습니다. 이걸 무슨 말인지 어떻게 알지? 막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사실 이거는 그때 말씀드렸듯이 다 주석입니다. 이거 설명해 놓은 거예요. 나름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놓은 거고요. 사실은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인 겁니다. 예. 그냥 네 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다 무시하셔도 되고, 요 한 줄만 보시면 되는데, 여기 이게 진하게 들어온 거 한 줄씩만 보시면 됩니다. 예. 네, 그래서 이렇게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여기서도 중요한 거는 얘인 겁니다. 얘도 사실 중요한 건 아니에요. 저기 A 스토리라고 되어 있는 것도 제가 왜냐면 이거는 뭐냐면은 그 챗GPT가 자기가 출력하는 어떤 라이브러리를 하나 자체적으로 만들었다고 검사해 보니까. 그래서 그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챗GPT가 아닌 인간이 쓸 일은 없는 라이브러리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두 줄인 거예요. 그 홍보 지출 5위를 고라는데 필요한 어떤 코드가 두 줄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자세히 더 들여다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줄이에요. 이 첫 번째 줄. 요거를 요 줄을 확대시킨 겁니다. 요 줄을. 네. 확대시켜 보니까 이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너무 길어가지고 밑으로 내렸거든요. 근데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는 이렇게 써도 동작을 합니다. 근데 파이썬은 절대 줄가리를 하시면 안 돼요. 줄가리를 하시면 에러가 납니다. 줄가리를 할 때는 그 한글 돔 표시 있잖아요. 그 원 표시. 그거를 쳐고 나서 줄가리를 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처음에 파이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 이게 굉장히 쉬운 언어고 이렇게 줄 앞에 이게 들여쓰기로 구분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되면 얘가 어디까지가 한행인지 인식을 못 하는 거예요. 쉬운 대신에 지켜야 될 규칙이 딱 있는 겁니다. 근데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많이 쓰는 자바스크립트라든지 이런 거는 그냥 막 자기 마음대로 막 이렇게 해놔도 그냥 자기가 알아서 다 읽어드리거든요. 근데 요거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그냥 저희가 편의상 밑으로 내렸습니다. 잘 보이라고. 그래서 이게 복잡해 보이지만 하나하나씩 뜯어보면 크게는 이렇게 있죠. 여기 하나하고 대괄호가 하나 있죠. 그래서 KAPF라는 곳에서 어떤 조건을 가진 걸 다 골라내라는 뜻이에요. 아까는 지출 구매라는 걸 골라내라고 했잖아요. 이 조건을 가진 거를 다 골라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뭘까라고 생각하시는데 이 분류라는 열에서 홍보 아까 제가 프롬프트를 이렇게 쳤잖아요. 홍보 언더바라고 된 거를 다 가져와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요 컨테인이라는 거는 이 분류라는 걸 보면은 막 텍스트가 막 들어가 있잖아요. 그 텍스트를 이렇게 한번 훑어보고 그 안에 홍보라는 문자열이 포함된 거를 다 포함이 돼 있으면 true 값을 그러니까 참을 리턴하고 아니면 false를 리턴하라 이런 거고요. NA는 뭐냐면 보통 이게 NA라고 해서 통계 같은 데 보시면 그냥 결측치라고 하죠. 그러니까 값이 없는 것들. 값이 없는 것들은 그냥 제외시켜라 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요게 다 실행해보면 좋겠는데 시간이 좀 막 걸려가지고 제가 미리 한번 실행을 해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나오냐면 아까 그 부분이죠. 네,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을 이렇게 하면은 요까지 계산이 됐고 요 계산된 걸 출력을 하라 하면 이렇게 출력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일까라고 궁금하다 하면은 요 부분만 따로 출력을 해보면 됩니다. 요 부분만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어떻게 나오는지. 이렇게 나오는데 0번은 홍보가 안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false. 1번은 이것도 다 안 들어가다가 true는 이제 홍보가 들어간 거.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얘 KAPF 중에 true 값이 나온 것만 쫙 골라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홍보 들어간 것만 다 골라내라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그럼 이거 보니까 어떠세요? 잘 한 것 같죠, 이거는, 그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 세세하게는 아니더라도 봤을 때 전혀 엉뚱한 짓을 할 때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홍보 언더바를 하는 게 아니라 홍보 무슨 홍보물 이런 식으로 막 자기가 생성해서 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한번 보시라는 취지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고요. 네, 같은 의미에서 이렇게 설명드리면 이제 얘가 이제 어디에서 가져오느냐. 아까 그 프로모션 익스펜스 스페시픽이라는 거는 이제 얘가 그 챗GPT가 이제 코드를 만들면서 본인이 그냥 변수명을 하나 만든 거예요. 여기다가 이 결과를 담아요. 그러니까 이제 홍보 언더바 들어간 걸 저기다 다 담아 놓은 거예요. 그 담아 놓은 거가 됐죠? 그 다음에 이 담아 놓은 거는 어디 갔냐 하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죠? 여기. 근데 또 새로운 변수를 지정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상위 5명 골라야 되니까 탑 5 프로모션 스펜더스라는 걸 하나 또 새로 만든 거예요. 만든 다음에 아까 만든 거기서 이제 골라내라는 뜻인 거죠. 그래서 그룹 바이는 뭐냐면 의원명과 당으로 그룹핑 하는 거예요. 그룹핑. 이거에 이제 엑셀 하시는 분들은 뭐냐면 이게 피벗 테이블을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의원명하고 당으로 이제 그 그룹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더불어민주당 뭐뭐 의원, 뭐 국민의힘 뭐뭐 의원 이런 식으로 그룹핑이 되고 그 의원이 지출한 그 모든 금액이 이렇게 합산이 됩니다. 그 여기 이제 홍보 지출이니까 홍보 금액이 다 합산이 되겠죠. 그룹핑이 되겠죠. 아 여기 참 썸에서 합산하는 거예요. 요게 그룹핑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썸에서 합산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막 그룹핑만 해본 거예요. 어떤 원리로 돌아가는지 보여드리려고. 여기 그룹핑만 하니까 어떻게 나오냐면, 이제 그룹핑 해가지고 하니까 강기훈 국민의힘 숫자 주르륵, 강대식 국민의힘 숫자 주르륵 나온 건데, 이 숫자들이 뭐냐면, 홍보 지출에서 그 금액들만 다 가져온 겁니다. 금액들만 다 가져온 거고, 거기다가 이제 썸을 돌리니까 어떻게 됐냐. 이제 썸까지 돌려본 거예요. 썸을 돌리면 어떻게 됐냐. 그러면, 이제, 강기훈 국민의힘의 모든 합계가 나오는 거죠. 네. 아, 이게 좀 헷갈리실 것 같은데, 아까 점이 무슨 의미인지 또 저기 물어보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어떤 그 메서드 체이닝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체인처럼 계속 결과에다가 또 거기다 또 이 함수를 적용하고, 이 함수를 적용하고, 이 함수를 적용하고 해서, 사실은 이게 아까 보셨겠지만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한 줄로. 네. 사실 아까 제가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한 번씩 실행시켜도 돼요. 그룹 바이 한 번 한 다음에 다시 이제 다음 썸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제 얘는 컴퓨터니까 그렇게 할 이유가 없고 그 다음에 보통 이제 프로그램 짜시는 분들도 뭐 한 번에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그냥 주르륵 붙이는 게 더 편하니까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썸을 하게 되면 이제 아까처럼 이렇게 나오는 건데 이게 조금 모양 이상하죠? 이렇게 조금 어긋나 있죠?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이건 조금, 요거는 모르고 넘어가셔도 상관없어요. 리셋 인덱스라는 건 그냥 새로 이 번호를 매겨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게 시리즈에서 데이터 프레임으로 전환이 되는 건데, 이렇게 번호가 매겨지면서 이렇게 열이 딱 정렬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뭐 똑같은데, 그냥 연번을 매겼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연번을 매긴 거고요. 리셋 인덱스라면 연번이 매겨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소트는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그냥 소트입니다. 말 그대로 그 지출 금액이라는 거를 기준으로 소팅하는 거예요. 그 어센딩이 뭐죠? 일단 어센딩 펄스로 하면은 그 내림차순이 되는 거예요. 내림차순. 네. 그래서 이 내림차순으로 지출 금액을 쭉 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위에서부터 이렇게 상위부터 이렇게 주르륵 생겼겠죠? 거기서 5개만 출력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상위 탑 5가 출력이 되는 겁니다. 네. 이런 뜻이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의원 수를 아까 계산한 것들을 이제 뜯어보면 그 의원 수는 이제 아까 저희가 3개 정당만 대상으로 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3개 정당을 어디다가 이제 담아 놓는 거죠. 저기 이제 대괄호 안에 집어넣는 거는 어떤 배열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변수 안에다가 이제 배열을 집어넣는 거예요. 0번, 1번, 2번 이제 같은 어떤 목적으로 쓰이는 것들을 한꺼번에 담아 두셨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relevant parties 해서 그 다음에 대괄호하고 0 이렇게 하면은 국민의힘이 나오고 1 하면은 더불어민주당 나오고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당열에서 얘를 이제 이진이라는 거는 얘랑 매칭이 되느냐라는 걸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 똑같죠? 또 KPF에 제가 오타네요. KPD도 어디 있는데 그 안에서 이제 이렇게 하면 아까 보셨듯이 true, false가 주르륵 나오겠죠. 그러면
이 정당에 해당되는 애들만 true가 쭉쭉쭉 출력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출력되는 걸로 딱 골라내는 거죠. 또 똑같이 그룹핑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유니크는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예를 들면은 그 고유값을 개수를 세는 거죠. 여러 번 나오는 이제 의원 수를 세는 거예요. 이제 여러 번 나오면 안 되니까. 의원 수를 세는 거고, 그 다음에 리셋은 뭐 사실 큰 의미는 없고, 다시 또 그 번호를 매겼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구조를 조금 보시면 이제는 여기다가 제가 꼬리표를 안 붙여도 대강 이해를 가시죠. 아까 다 봤던 내용 똑같이 반복되고 있죠. 이번에는 이제 분류에 간다마 다가랑 식대랑 얘만 포함되는 걸 이제 골라주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합치는 거죠. 합치고, 이제 이렇게 합쳐놓고, 그렇게 되면 지금 몇 개가 있는 거죠? 얘 지금, 아까 우리가 구했던 의원수, 그 다음에 이거 뭐지? 간담회 비용 합계, 그 다음에 간담회 비용들, 그 다음에 간담회 비용 합계,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게 뭘지는 뭐냐면, 얘를 이제, 얘가 얘예요, 얘가 멤버 카운트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얘 합계, 각 당별로 합계가 여기 들어가 있는 거고, 얘를 어떤 기준으로 합치냐? 국민의힘끼리, 더불어민주당끼리, 정의당끼리 머지를 하는 거예요. 합치니까 얘가 여기는 의원수가 들어가고 총 비용이 들어가고 없는 애들은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합친 겁니다. 당을 기준으로 이렇게 합친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걸 합치면 이제 머지 데이터라는 게 요거겠죠. 요거에서 지금 총 비용으로 의원수를 나눠야지 의원 1인당 비용이 나오겠죠. 근데 어떻게 보면 간단합니다. 이게 의원당 지출액 여기 새로 원래는 이게 없었죠. 이게 없었어요. 여기는 없었는데 여기 비용에서 나눠가지고 새로 의원당 지출액이라는 걸 새로 하나 생성을 해가지고 하나 생성하는데 이건 뭐냐? 비용에서 의원수 나눈 거다. 그러면 이렇게 새로 생성을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네. 이거는 뭐 꼭 이렇게만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숫자나 뭐 이런 걸 되는 것들은 뭐 새로 열을 하나 없는 열을 이름 지정한 다음에 기존에 있던 12개를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음 행을 하는 겁니다. 뭐 엑셀에서 예를 들면 이퀄 한 다음에 뭐 A2 행이랑 A3 행을 뭐 더해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는 것처럼 얘도 마찬가지 기능은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네. 요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요. 사실 이제 좀 복잡하니까 뭐 보시면 이제 무슨 뜻인지 아실 거예요. 이 글 지출 횟수를 구하는 거고. 네. 그래서 이제 아까 보셨듯이 뭐 이렇게 나누게 해가지고 지출 횟수. 아까는 여기까지 있었죠. 여기까지 있었는데 의원당 지출 횟수라는 거 하나 만들어 가지고 요거는 지출 횟수 나누기 의원수. 그다음에 지출액은 총비용 나누기 지출 횟수. 이렇게 해 가지고 하나 만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모든 게 이제 여기 다 들어간 거죠. 네. 이제 요거는 이제 사실 그래서 맞았는가 이제 제가 엑셀 보시면 5번째 시트에 보시면 제가 다 계산을 해놨어요. 좀 이제 혹시나 이제 챗GPT가 이제 실수를 할 수 있으니까 한번 계산해 보니까 다 맞더라 이런 말이고요. 사실 이게 아까 뭐 이렇게 코드를 보시다가 복잡하긴 한데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드린 거는 여기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거다라는 걸 이해를 하시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전 모르겠다. 그러면 이제 저기 챗GPT한테 저렇게 설명을 부탁하면 됩니다. 이것도 제가 너무 간단하게 쳤는데 예를 들면 뭐 팬더스에서 뭐 어떤 이 메서드 이게 기능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 설명 진짜 잘해줍니다. 제가 예전에 파이썬 이런 거 공부할 때는 막 사이트를 맨날 구글 검색하고 사이트를 막 찾아보고 이렇게 했는데 아주 잘 설명해 주시는 분들 계신 반면에 뭔 소린지 모르겠는 것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몇 번, 5번, 평균 뭐 4-5번 클릭해야지 괜찮은 분들이 나오고 그래서 몇 개 북마크 해놓기도 하고 그랬는데 제가 본 바로는 챗GPT가 설명 진짜 잘합니다. 진짜 정말 깔끔하게 설명 잘 해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간단하게 이 코드 살펴본 거는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얘가 지금 제대로 돌아가고 있나? 그래서 한번 열어보고 이게 이제 제대로 이제 구동이 되는지를 한번 확인해봐야 그래야 이제 기사로 좀 이제 써도 사실 안심이 되는 그런 거다. 근데 이제 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근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한 번의 실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거를 어떤 분들은 뭐 그냥 써도 된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 입장에서는 한 번은 검증을 돌려볼 것 같아요. 뭐 엑셀이든지 뭘로 한번 돌려볼 것 같고, 그러나 빠르게 이 그 자료를 훑어볼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다는 거. 그리고 뭐 시각화 이런 것도 가능하고.